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제목은 동물 생명의 캄브리아 폭발인데요. 아마 강의 제목이 약간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지질학적으로 캄브리아기라고 불리우는 그런 시기에 동물 생명체들이 폭발적으로 출현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물학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초의 생명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 하는 그런 것에 관한 질문이고요. 이 질문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의 강의를 통해서 다뤄왔고 또 그 결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근본적인 질문은 생명체의 다양성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들이 어떻게 생기게 된 건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이 생명체의 다양성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학자들이 이 생명체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또 이제 뉴턴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뉴턴이 생명체의 지적 설계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뉴턴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과학자들이 생명세계를 포함한 자연계가 지성적 존재의 설계에 의해 생기게 됐다고 생각했고요. 그 당시 서구 사회의 주된 종교는 기독교였기 때문에 설계자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망원경이라든가 현미경이라든가 이렇게 막 그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관찰 도구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예를 들면 현미경을 통해서 바라본 그 자연 세계는 그 전까지 알고 있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정교하고도 예술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연에 대한 관찰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의한 설계와 창조를 더욱더 강화시켜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박물학자였던 지금으로는 생물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잔 레이 같은 사람은 그가 관찰한 그 자연의 또 생물체의 그 세계를 이제 논문으로 이제 썼는데 그 논문의 제목을 보면은 이 잔 레이가 어떻게 이 자연계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당시에는 이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잔 레이의 이 논문 이름이 The Wisdom of God Manifested in the Works of the Creation이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창조의 작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이런 제목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주도적인 그런 그 견해가 이 생명세계 그리고 자연계가 하나님의 설계와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명체에 대한 지적 설계 관점은 19세기 후반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면서 바뀌게 되는데요. 다윈은 1859년 출간된 종의 기원에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다양한 생명체의 형태가 지적 설계가 아니라 자연적인 진화의 과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윈은 생명체의 역사를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많은 가지를 가진 나무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 나무에서 뿌리에 해당하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의 진화를 거쳐서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가 나오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19세기 후반 다윈의 진화론이 학계에서 주류 이론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진화론이 지적 설계론을 밀어내고 생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윈이 종의 기원을 저술하면서 가졌던 한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요. 다윈의 이론에 의하면은 당시 삼엽충이 발견됐던 캄브리아기 지층의 그 아래층에는 이런 그 동물의 조상 화석이 발견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다윈은 종의기원에서 이런 조상 화석의 부재가 그의 이론에 제기하는 문제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화석이 충분히 발굴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조상들이 너무 몸체가 부드러워서 화석으로 보존될 수 없었다라고 또 생각을 해서 이것이 진화론 자체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 캄브리아기 화석에 대한 많은 발굴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새로운 발굴들이 과연 다윈이 가졌던 의문을 해소시켜 줬을까요? 두 번의 큰 발굴이 있었는데요. 20세기 초에 캐나다의 유명한 국립공원 밴프 국립공원 서쪽에 있는 그 로키 산맥 깊숙한 곳에서 많은 캄브리아기 화석들이 발굴이 됐는데요. 아마 밴프 국립공원이라고 가보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아주 그 아름다운 레이크 루이스라는 그런 호수가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관광지인데요. 이 레이크 루이스에서 한 서쪽으로 한 3, 40km 그 정도 지역에서 로키 산맥 깊은 산속에서 그 많은 그 캄브리아기 화석들이 발굴이 됐는데요. 참 희한하게 생긴 그런 그 많은 동물 그 화석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 좀 몇 개의 그 화석의 사진을 여기 담아봤는데 마렐라, 오파비니아, 이 할루시제니아는 참 매우 무섭게 생긴 그런 그 동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해양 동물들인데요. 이 산지역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그동안의 지구의 역사에서 큰 어떤 그 지표면에 또 지각의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좀 가르쳐 주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그 많은 캄브리아기 화석들이 이제 버제스 셰일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화석들이 발견된 지층의 그 아래에서는 역시 그 조상 화석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나아가서 20세기 후반에 그 중국 곤명의 남쪽에 있는 마오찬산이라는 데서 화석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조상이 그 아래 지층에서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건 여기 나타난 해면 배와 같이 아주 부드러운 그런 그 몸체를 가진 생명체도 화석으로 보존됐다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캄브리아기 조상들의 그 몸체가 너무 부드러워서 화석으로 보존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그 화석들의 발견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된 것인데요. 따라서 이 캄브리아기 동물들의 조상이 없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캄브리아기의 동물들이 갑자기 나타나게 된 것을 캄브리아 폭발이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타임지에서도 진화의 빅뱅이라고 불렀던 캄브리아기 동물들의 출현이 얼마나 폭발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폭발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저희 채널의 리프레시먼트로 가끔 지적 설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상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